자, 개념학습 2강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융의 분석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재에는 써있지는 않죠, 그죠? 어쨌든 그 답안지 보면 써 있습니다. 답안지 보면. 자, 마찬가지 문단별로 정리해가면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정신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심층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융은 인간 내면에는 무의식이라는 위대한 존재가 살고 있는데 그 존재는 꿈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암시적으로 전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한 삶이란 이러한 내면적 동반자의 은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자기, 곧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삶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자아가 무의식의 내면적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할 때 정신적인 고통과 장애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에 의해 창안된 분석적 심리치료의 핵심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내담자가 꿈과 환상을 통해 전달되는 무의식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 융은요, 이 인간에게는 이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무의식이 하는 기능은 뭐야? 무의식이 하는 기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암시해주는 동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뭐를 통해 알 수 있다? 꿈과 같은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한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혹은 의식적으로 거부할 때 우리는 어떻다? 정신적인 고통과 장애가 발생한다. 정리하면 융은요, 이 무의식을 굉장히 긍정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이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자아 성찰 혹은 자아 실현 등과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문단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으로 구분했다. 자, 마음을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을 했대요. 그는 감각하거나 인식하는 모든 정신작용, 곧 의식은 개인이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부분이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보았다. 그는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옴으로써 의식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성장한다는 거죠.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시키면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이런 과정을 통해 개인은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로 성장해 간다고 주장하고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지칭했다. 이렇게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의식화시켰을 때 인간은 성장하게 되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보여줄 수 있다. 즉 개성화라고 했다. 자, 이 내용을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희들 제가 이제 뭐 입시 상담이나 이런 거 진로 상담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너 뭐 하고 싶니? 라고 많이 물어보죠, 그죠? 그러면은 보통 뭐 대답 딱히 못해요. 저도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몰라요. 제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공부만 하는 거야. 뭐 공부도 안 하지 니들은.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습니다. 아, 저는 목표가 없어서, 진로가 없어서 공부가 잘 안 돼요. 이거 아주 개소리라고 했죠. 그지? 목표가 없고 진로가 없으면 나중에 뭘 하고 싶을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더 해놔야 된다고 했어. 아주 그냥 이거는 성의 없는 핑계야. 진로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아주 성의가 없어요. 성의 없는 핑계입니다. 어쨌든 건 간에. 자, 여러분들 융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 무의식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너희들 자아의 모습이 담겨져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지. 의식화시키지 못한 거야, 너희들은 아직.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한 거야. 근데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내 무의식에 담겨져 있는 이런 어떠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만 할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 인식하게 되는 순간, 즉 의식화시키는 순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이 잡히겠죠. 그리고 훨씬 더 자아 실현에 가까워지겠지. 지금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한다? 개성화. 왜냐면은 이 개성이라는 거는 남들과 다른 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개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내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을 인식함으로써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성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처럼 그냥 아이고 대한민국은 공대 가야 취직할 수 있어. 그래 공대 가야지. 나는 이과인데 공부를 잘하니까 의대 그냥 가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진짜 해야만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개성적인 인간, 자아 실현 등이 가능해진다라는 게 융의 입장인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갔지?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의식이 증가하면 개성화도 증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식의 중심에 자아가 존재하는데 이 자아가 무의식적인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올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여겼다. 자, 그러니까 이 의식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야? 이 자아라는 게 있는 거야. 자아. 그럼 이 자아가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이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시킬지 말지를 이 자아가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자아라는 것은 개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3문단. 융은 의식에 영향을 주는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세분화하였다. 자, 다시 이 무의식을요. 무의식을 여기다 써볼까요? 뭐와 뭐로 나눴대? 개인 무의식과 그 다음 집단 무의식으로 나눴대. 계속 보겠습니다. 개인 무의식은 자아에게 인정받지 못한 경험, 사고, 감정, 지각, 기억을 의미한다. 개인 무의식에 저장된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거나 현재의 삶과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것일 수 있다. 또 개인적인 심리적 갈등, 미해결된 도덕적 문제, 정서적 불쾌감을 주는 생각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된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개인 무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일 수 있대요? 개인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게 뭐야? 중요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 무의식은 중요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 그다음 뭐일 수도 있대? 억압된 거.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 불쾌한 것, 억압된 것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자, 니네 혹시 김비서 봤니? 김비서를 보면요, 박서준은 갑자기 생각이 나. 케이블타이를 보면 엄청난 공포심을 느낍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 박서준이 본인이 케이블타이를 보면서 이제 왜 공포를 느끼는지 본인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김미소 같은 경우에는 거미공포증이 있어요. 거미공포증. 거미를 보면 막 바들바들 떤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자기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몰라. 근데 이 김미소는 그 납치됐을 때 그 여자가, 납치한 여자가 목맨 장면을 보고서 이거 거미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개인적인 무의식이 되겠죠. 그게 개인적인 무의식. 그러니까 이런 공포증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내가 별로 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내가 딱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무의식이 될 수 있다. 오케이, 계속 볼게요. 이런 개인 무의식은 꿈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얘네들은 이제 꿈을 만들어낸대요. 그 다음 반면에 집단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달리 특정한 개인의 경험과 인식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때 집단이라 함은 그 내용들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집단 무의식은 인간에게 전해 내려온 보편적인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인 경향성.
모든 인간은 유사한 생리 구조를 가지고 지니고 있으며 비슷한 환경적 요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은 세상에 대해 보편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소질을 지니게 되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소질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개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심리적 성향과 구조가 집단 무의식이다. 그러니까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는 인류 보편의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사람을 칼로 찔러서 뭐 내장을 꺼내는 장면을 본다고 쳐. 그러면 그걸 보면서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징그럽다, 보기 싫다, 너무 무섭다,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 보편적인 사람들. 이런 것을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 생명은 경시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없잖아. 보편적으로. 여기서는 보편적인 걸 말하는 거니까. 뭐 사람을 죽이면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있을 수 있어. 근데 보편적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과 마찬가지로 무의식을 의식하는 과정이 인간의 성숙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융과 프로이트를 이제 비교 분석하는 거죠. 둘의 공통점은 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렸을 때,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렸을 때 성숙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았어. 그러나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실체를 성욕과 같은 미숙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본 반면 융은 무의식을 개인에게 삶을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혜로운 것으로 봤다. 자, 쓰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프로이트와 융. 자, 차이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아까 나왔었죠? 무의식을 의식하는 과정에 인간의 성숙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공통점. 그리고 뒷내용은 전부 다 차이점일 거야. 자,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을 뭘로 봤다? 무의식을 뭘로 봤대요? 미숙하고 비합리적인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본 거야, 무의식을. 근데 융은 무의식을 뭘로 본 거야? 긍정적인 것으로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부정이라고 쓸까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정신분석학에서 이 무의식은 리비도라는 명칭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리비도. 성욕이에요, 성욕. 계속 보겠습니다. 따라서 프로이트가 환자의 증상을 과거 경험한 상처의 결과로 본 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 육체적인 상처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무의식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는 건데, 아까 말했었잖아. 무의식 때문에 아픈 마음의 병이 생긴다. 무의식 때문에 아픈 건데 이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부정적인 것으로 봤어. 약간 성욕 같은 거. 그래서 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뭐 때문이라고 보는 거야? 과거 경험의 상처의 결과로 본다. 과거 경험한 상처의 결과로 본 반면 융은 어떻게 본 거야? 이 무의식을 미래를 향해 능동적으로 나가는 존재로 바뀌다. 환자를 뭘로 봤대? 능동적인 존재.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슬기가 막 고민이 많아. 저는 진짜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 미래가 너무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요. 진짜 막 침대에 눕기만 하면 심장이 떨려가지고 좀 미치겠어요. 자, 마음의 상처가 생겼죠. 그치? 근데 이거를 슬기가 프로이트한테 가서 상담을 하면은 네가 과거에 비슷한 경험, 상처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너 이렇게 지금 아픈 거야. 이거 치료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겠지. 왜냐면은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환자를 과거 경험에 상처 입은 존재로 봤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슬기를 융이 상담했어. 그러면 슬기한테 뭐라 하겠냐? 너 성숙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이겨냄으로써 네가 네 무의식적인 그 내용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발견함으로써 너는 한층 더 성숙할 수 있고 네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거야. 지금 이렇게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버티자.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주겠죠. 융은 무의식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인간을 성욕과 같은 본능적 욕구에 의해 전전긍긍하며 떠밀려가는 존재로 파악한 프로이트와 달리 무의식의 의식화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파악했던 것이다. 융은. 그래서 융과 프로이트의 차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 특히 무의식 세계의 심층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이에 기반을 둔 분석적 심리 치료는 내담자가 문제와 증상 해결을 넘어서 자신의 개성화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 융의 관점을 봤을 때 융이 만들어낸 분석적 심리 치료. 분석적 심리 치료는 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환자를 치료함과 동시에 뭐까지? 개성화까지 시켜주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성화가 되면은 얘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게 되니까. 그뿐만 아니라 분석 심리학은 인간의 심층 심리에 대한 풍부한 개념과 체계적 이론을 제시하여 심리학뿐 아니라 종교, 예술, 문학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얘들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이 융이 무의식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분석적 심리치료 내용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어. 맞죠? 융은요, 이 무의식이라는 것을 이런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죠. 개인적 무의식은 뭐 중요하지 않았던 경험이라든지 뭐 불쾌하거나 억압됐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의식을 말하고 얘네들은 꿈으로 실현돼. 그 다음 집단 무의식은 그 인류 보편적인 경향성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무의식이 의식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나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는 순간 그 인간은 개성화가 되고 자아가 성장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융은 프로이트와 달리 이런 환자를 뭘로 본 거야? 능동적인 존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뭐라 해야 되나, 그 실현을 받는 존재,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성장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과정에 있는 존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를 치료하게 되면, 분석적 심리 치료로 치료하게 되면은 이 마음의 병이 고쳐지는 동시에 무의식을 의식화 시켜버리니까, 개성화 시켜버리니까 그 사람의 자아 실현까지도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분석적 심리 치료는 문화나 여러 가지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